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새학기 준비 특강에서 학년 성별에 따른 또래 관계 돕는 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교사로서 다양한 또래 관계를 보곤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사실 예측이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하실 수 있는 게 아주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로서 우리 ADHD 아이 세모를 친구 관계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ADHD 아이의 친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단 모든 것은 ADHD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전두엽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사회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1번 충동 조절이 어렵다 보니 말과 행동이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세모 같은 경우에는 충동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끼어들기, 친구들 얘기할 때 끼어들기, 그다음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돌직구 발언하기, 팩폭한다고 하죠.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장난을 멈추는 그 선을 잘 이해 못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규칙을 바꾸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 하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은 나이가 좀 차면서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대화는 조금 어려워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2번 공감 능력이 약해서 친구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공감을 표현하는 법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서 친구가 다쳤어요. 그럴 때 바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오해를 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친구가 장난을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친구 표정이 이제 싫다는 표정을 다 하고 있는데 ADHD 아이는 그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그 주의력이 또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너무 재밌는 그 순간에 몰입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제 고려를 잘 못하는 경우. 세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올라가죠. 친구랑 놀다가 자기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모였어요. 축구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혼자 지루해진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쟤네한테 가서 놀게 이렇게 되면서 세모랑 놀고 싶어서 왔는데 몇 분 안 돼서 이 놀이가 끝나버렸잖아요, 친구는. 자기가 조금 지루해도 이 놀이를 같이 하게 되었으면 조금 더 그 친구가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3번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쉽게 화를 내고 욱하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짜증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죠. 기분이 나쁘면 친구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울거나 문을 쾅 닫으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사실 이제 감정 조절이 문제인 거예요. ADHD와 감정 조절에 뭐가 연관성이 있냐. 이것도 자기 조절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절 능력은 실행 기능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두엽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감정 조절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를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아까 이건 시간 인지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이 아닌 시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놀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뭔가를 베풀고 그럼으로써 우리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계획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기가 어렵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을 공유하면서 더 끈끈해지는데 이 비밀이 이 친구에겐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그 비밀을 발설한다든지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잘 못한다든지 친구와 싸운 후에도 해결 방법을 잘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또래 관계가 잘 친구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멀어지고 또는 아예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학년이랑 성별에 따라서 또래 관계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제 초 1, 2를 지나서 우리 아이는 초 3, 4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쭉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서 어른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 1학년, 2학년 때는 여와 남아 구분이 많이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놀이터만 자주자주 나가도 어떻게든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좀 모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숨바꼭질을 아이들이랑 해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발뛰기부터 해서 그다음 땅 따먹기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뭐 비눗방울 사서 한 번씩 불어주고, 세모가 이제 공차할 친구가 없을 때는 축구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놀잇감도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뭐 할까 자기들끼리 그럴 때는 뭐 이거 해보자 하면서 좀 놀이를 제가 한번 시작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놀이터를 자주 나갈 때 초 2학년 정도 되면 혼자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DHD 아이는 웬만하면 꼭 어른이 함께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부모가 함께 나가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놀이터에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ADHD 친구들이 또 친구가 뭔가 말을 걸거나 놀이를 같이 하자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없이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친구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꼭 밀착 케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가 만들어준 친구 관계가 조금 옅어지고 자신의 의지로 친구들이 이제 재정립되는 시기예요. 게임도 하기 시작하고 학교에 제법 적응하는 시기라서 아이들이 이 친구가 나랑 맞네 안 맞네를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근데 ADHD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수행 연령이 낮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친한 친구를 누구와 소통을 더 많이 하는지 부모님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 친구를 방학 때나 주말 이럴 때 1대1로 한번 플레이 데이트를 용기 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이 꼭 따라오실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ADHD 아이들에게는 기회거든요. 왜 부모들이 함께 오는 유치원 시기에는 저희가 참 초대하기도 어렵고 남의 집에 가서도 막 괜히 어른들이 있는 데서 사고 칠까 봐 걱정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코칭을 해주면서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이때는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의 친구랑은 좀 더 잘 노네? 저런 성향의 아이 하고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네? 이런 것을 알아가기 좋았습니다. 세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엄청 센 친구들보다는 좀 더 수용적이고 차분하고 기다려주는 친구랑 참 잘 지내더라고요. 세모가 아무래도 주제도 확확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도 의연하게 대처를 해주는 좀 성숙한 친구가 되게 잘 맞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랑 또 잘 지냈고 많이 초대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1대1로만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3명만 넘어가도 ADHD 아이가 그 놀이가 지속되기가 좀 어렵고 그 친구들 놀다가 약간 좀 정신없어지는지 금방 놀이가 끝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대1 추천드리고 초대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홀수보다는 짝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와 잘 맞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등 고학년 남아, 초등 고학년 여아로 나눠봤어요. 이때부터는 좀 남녀를 구분해서 놀기 시작하거든요. 남학생들은 스포츠를 학원을 꼭 보내시면 그 안에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고 형들도 생기고 그래서 좋거든요. 그래서 무리지어 놀기보다는 이제 놀이로 하나가 된다. 뭔가 우리 팀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 놀이가 있으면 우르르 가서 놀고 이 놀이가 또 재밌으면 저렇게 놀고 막 그런 시기예요. 보드게임이나 뭐 스포츠 그 반에 유행하는 게 시기별로 있었어요. 세모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컵 스태킹이 유행해서 컵을 들고 이제 가면서 친구랑 놀기 시작했었고 또 어느 날은 팽이 접기로 해서 팽이 시합하는 거. 이제 초등 5학년, 6학년 시기에도 뭔가 유행하는 것이 반마다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해서 놀이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친구라면 부모님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도 좀 흥미를 갖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용한 아이의 경우 무리를 동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소극적인데 그래도 무리에 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혼자 조용히 있는 친구를 공략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교사가 봤을 때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는데 너무 무리에
웃기려고만 동경을 하다 보니 오히려 거기 이미 형성돼 있는 무리를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쉽게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그 조용한 친구가 또 한 명 있다면 그 친구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말을 건다든지 너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다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존중해 주세요. 알겠죠? 그다음 초등 고학년 여아입니다.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여학생들은. 놀이 중심이 아니고 이 친구는 내 친구라는 거. 약간 그런 무리의 라벨링이 되듯이 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는 그 무리 안에서 있다면 팔로워일까요? 리더일까요?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팔로워라면 조금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 정도라면은 이 아이는 그냥 좀 그렇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의외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이네 하면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이의 취향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엄마는 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가 막 끌려다닌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가 괜히 그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그건 아이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자, 따돌림이 무엇인지 본인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법도 알아야 되고요. 학교폭력 신고 117이에요. 자, 그다음 자신을 잘 지키도록 하는 거. 1대1이나 그룹을 초대해 보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너무 끌려다닌다, 너무 집착한다, 무리해. 그럴 때는 부모님께서 항상 소통 창구를 열어놔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만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사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춘기가 제 나이에 왔다. 초등 5, 6학년쯤에 왔다. 그러면은 다행으로 생각해 주셔야 해요. 건강해서 잘 사춘기에 도착한 겁니다. 자, 전두엽의 작동 오류가 나는 시기가 사춘기라면 우리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이 느린 아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와 ADHD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뇌관 변연계 심피질 순으로 인간의 뇌는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뇌관을 보시면 파충류의 뇌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정말 그 생존과 생명을 담당하는 뇌라면 이 변연계는 감정 담당, 심피질이 이성 담당이에요. 자, 간단히 말해서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춘기 그들이 이성을 잃은 이유는 바로 편도체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엄마 탓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 세상이 내가 너무 괴로운 건 다 엄마 탓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정의 편도체가 먼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리고 누가 ADHD고 누가 아닌지 잘 모르는 시기가 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ADHD 아이라면. 자, 이 친구들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 중에서 부모님이 아셨으면 하는 점들만 추려봤습니다. 무리에 껴있다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리가 모든 좋은 무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에 껴있다면 이 힘의 균형에서 우리 아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를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무리들을 집에 불러서 한 번씩 우리 아이가 노는 그 그룹이 이렇구나 라면서 아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 친구들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더 확실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처도 아이를 통해서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이 좋지 않은 무리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갑자기 돈을 많이 요구하진 않는지, 담배 냄새나 아니면 술 때문에 품행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ADHD 아이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무리도 단짝도 없는 친구들 있죠. 이럴 때 사실 혼자 있는 게 편한 아이라면 존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괴롭힘에 타겟이 되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는 용기, 부모와 의사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을 우선하도록 주말마다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약간 규칙처럼 아이랑 정하시면 좋습니다. 게임을 몇 시간 하고 싶으면 이만큼은 가족이랑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고요.
아이가 온라인 관계에만 빠지지 않는 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사실 혼자 있는 게 편해 보이지만 관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인간이라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 관계에서 채워가는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빠지지 않도록 가족이 애를 써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사춘기 여아는 무리에 껴있다면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ADHD 아이다 보니까 충동성이 있고 비밀을 막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비밀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친구가 나에게만 말했다면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TMI로 자기의 약점을 또 너무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점. 친구의 표정, 감정을 살피며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따돌림이라고 하는 건데 너가 이런 걸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전에 예방하는 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리에 껴있다면 SNS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있다든지 그럴 때 아무거나 공유하지 않기. 그리고 실수로 사진 같은 거 충동적으로 보내지 않기. 이런 것도 미리 교육을 시켜주세요. 단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다른 친구도 사귀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이나 동아리, 취미 활동 또는 교회 활동 이런 것들 단짝을 잃었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양한 친구 관계를 넓혀보는 기회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무리도 단짝도 없는 친구. 혼자 있는 게 편한 아이라면 이제 존중해주세요. 그렇지만 괴롭힘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족을 우선하도록 시간 확보하는 것. 제가 이제 사춘기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럼 아이의 말을 들어주셨냐고.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지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 사춘기 아이의 또래 관계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 아이가 본받고 싶은 행복한 성인의 모습,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 뇌 건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이가 햇빛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사람과의 소통 빈도는 어떤지, 4번 꼭 별표 쳐주세요. 소통 창구가 닫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집은 안정기지. 엄마가 언제든 내 감정을 수용해주고 내가 온전히 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품행장애나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방이 매우 중요해서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가는 것. 저는 사실 약물 거부를 아이들은 약물을 먹지 않더라도 전문의를 꾸준히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그것마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먹고 싶을 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용기 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그 부분을 같이 도와주세요. 약물을 거부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야 아이가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ADHD도 아이의 정체성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쉽게 지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들어주면서 부모님이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사춘기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 김현수 선생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너무 잘 써주셨고 그리고 중등교사로서도 많은 그 공감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또한 만화로 배우는 사회성 쑥쑥 화용 언어 치료 이건 제가 1권만 해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랑 같이 한번 해봐서 좋았고요. 그다음 또 사회성 관련해서 어떤 자료나 책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사비나 쌤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사회성 하시면 인지학습 전문가 선생님이 특강해 주시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책들이 블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초등학교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1대1 놀이 경험과 그룹 놀이 경험 다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회성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ADHD 아이의 사회성이 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아도 다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있대요.
이 아이들이 조용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만들어진 세팅에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적용이 되지만 막상 현실에 돌아가서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그 또래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해결책은 사회성을 키워주려면 이런 자연스러운 또래 경험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그 안에서 부모가 코칭을 시켜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 너무 ADHD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위축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 그렇고 막 친구들이 소근소근 되면 아, 우리 세모가 또 오늘 뭐 사고 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초대를 하다가 막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다 진짜 무슨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 사이에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다.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다. 자꾸 되뇌이시고 용기를 한번 꼭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용기를 내셔서 초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 휴대폰 번호를 적어오는 노트나 아니면 본인 휴대폰에 친구 번호 하나 알아와 해가지고 부모님 번호도 물어봐 해서 적어오면 이제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놀 수 있는 날을 알아오게 했었어요. 이거를 먼저 말을 거는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 생일 기념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초대장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 해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되는 친구들만 불러서 키카에서 모여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놀이터 이런 데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놀 수 있는 경험을 부모님께서 용기 내시면 좋겠고 너무 혼자 하려 하시지 마시고 아이 아빠랑 같이 한 팀이 돼서 하시면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부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의 집에 보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부르는 것이 좋고 여러 명보다는 한 명씩. 자, 그럼 그룹놀이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은 놀이터 많이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캠핑 같은 것도 제가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캠핑 같은 것을 가면은 아이들이 다 다른 데서 오니까 그냥 막 섞여 놀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3번에 선택권은 너에게 있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책에도 담았지만 아이가 막 좀 따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세모야 이거는 너한테 달려있는 일이다. 네가 선택하면 돼. 계속 그 친구한테 불편감을 느끼면서 놀려면 네가 참아야 되는 거고 너무 괴로우면 그 친구랑 놀지 않아도 돼. 이거는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좀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정말 자기가 너무 불편하면 그 친구랑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닫더라고요. 또한 일주일에서 한 달 주기로 저는 사회성 미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었어요. 자, 세모야 오늘 놀이터에 나가면 어떤 친구한테 놀자고 할 때 이런 그룹한테는 네가 놀자고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왜냐면 저기 가족끼리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놀고 있는데 세모가 눈치 없이 가서 저도 같이 배드민턴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성이 너무 좋은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도 알려줬었고 아이에게 놀이터에 나가서 세모야 여기 저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혼자 있는 친구가 있고 저기는 가족끼리 노는 친구가 있네 하면서 주변을 쫙 보게 하고 자 여기서 퀴즈야 누구한테 너가 가서 놀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로만 맞춰주는 미션도 있었어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꾸 리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게 얘 굉장히 리더십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조그만 나이가 들어도 자기 맘대로만 하는 그 리드하는 애들하고 자주 놀면 그 상대방 아이도 굉장히 피곤해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네가 좀 지루해져도 최소 10분 그 친구가 원하는 놀이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세모가 또 그만하고 싶어 할 때 한 번 더 이제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저 친구는 아직 이거 놀이 더 하고 싶어 한다. 네가 지루한 건 알지만 조금 더 하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축구가 있다면 패스를 더 많이 해보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지 왜곡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 no 했을 때 나를 싫어하는구나.
엄마 제가 나한테 불친절하고 날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3살, 4살 정도의 수행 연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이 주의력이 약하다 보니까 다각도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자, 이때는 좀 더 다이렉트로 그거는 너의 느낌이야. 친구가 노라고 했던 것이 너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 친구가 오늘 왜 노라고 했을까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글쎄 배가 아파서 안 놀고 싶었나 이러면서 자기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감정 조절이랑 규칙 지키기에는 정말 보드게임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래 관계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ADHD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너무 숙일 필요도 없지만 용서를 많이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밉고 또 아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미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더 나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이에게는 더 좋으니까 우리 더 자주 용서하고 어렵지만 또 노력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의 또래 관계 진짜 어렵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이 속상해? 선택권은 너한테 있어. 엄마는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단다. 친구는 파도 같은 거야. 오다가도 또 떠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는 너와 뭐 할 때 참 기분이 좋아. 넌 참 좋은 친구 같아. 엄마는 네가 뭐뭐라고 말할 때 참 기분이 좋아. 엄마가 네 친구라면 그런 점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아이에게 친구에게서 받지 못했던 긍정적 피드백을 엄마가 마치 친구가 주는 것처럼 자주 주시면 그런 아이가 이제 긍정적인 학원을 하듯이 이 내면의 스토리텔링이 좀 바뀌어요. 아, 나는 좋은 친구구나.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 오늘 애들한테 이 정도는 배려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나에 대한 사랑이 넘칠 때 타인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자존감을 키워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별로 없을 때도 있지만 칭찬을 짠해서라도 해주시는 것도 또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자존감이에요. 바깥에서 지적받고 외로운 아이는 성숙한 어른, 부모만이 이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 안아주고 사랑해, 고마워, 네가 있어 진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이의 또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4부로 넘어갈 거예요. 자, 4부에서는 새학기에 부모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3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새학기 화이팅입니다.